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 시각으로 13일 밤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이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현재까지 정확히는 아니지만 15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임광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임 기자,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그리고 오늘 사건 개요를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참사가 발생한 게 현지 시간으로 1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간과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에 6시가 좀 넘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현지 네. 시각으로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요. 바티클랑 극장이라는 곳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테러가 발생을 했고요. 인질극이 발생을 했고요. 인질극 이후에 파리 시내 최소 7곳입니다.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는 극장과 식당 또 술집 등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이 앞서 전해드린 파리 시내 11구에 있는 공연장이죠. 바티클랑 네. 극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져서 최소 100여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현지 언론이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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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숨진 곳이 그러니까 이제 바티클랑 극장입니다. 극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바티클랑 극장에서 약 30여 분 정도 네네. 인질극이 벌어졌고요. 군 당국과 경찰 당국이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100여 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지 그 공연장 안의 상황이 굉장히 아비규환이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피바다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인질극을 벌인 그 테러범들이 마스크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내놓은 상태에서 소총을 이용해서 무차별 총격을 난사를 했는데요. 탄창을 서너 차례 바꿔가면서까지 사람들, 그 관중들을 상대로 대놓고 난사한 거군요. 대놓고 난사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목격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요. 예. 이 현장에서 좀 가미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살 폭탄 테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현지에서 뭐 이슬람을 추종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인질극과 테러를 자행했다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주의자 자하디스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칼리프가 프랑스를 공격했다. 네.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프랑스 당국에서도 현재 이슬람 쪽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걸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임 기자 말대로 이슬람 무장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관련 소식 건국대 이웅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 아침부터 정신이 없는데요. 네. 먼저 이번 테러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테러다 성격을 좀 규정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 바로 지하디스트 트위터를 통해서 프랑스가 이른바 캘리프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고 선언한 점으로 봐서는 IS 추종 세력으로 좀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캘리프라고 하는 것이 정교 일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네. IS가 표방했던 것이 걸프만 연안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융성했던 이슬람국을 다시 재건한다. 따라서 이제 국경을 다 초월해서 종교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암묵적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IS의 군인 자체가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15,000명에 해당되는 20대의 가량의 사람들이 80개국에서 이렇게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번 프랑스 이 테러 사건도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왔기보다는 이미 그곳에서 많은 주둔하고 있었던 예. 바꿔 얘기하면 거기서 아마 성장했던 사람의 가능성 같은 거 소위 얘기하는 자성 테러 집단 다만 IS의 충성을 맹세하고 예. IS의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추정하는 이른바 프랑스 내에 있는 자생 테러 집단의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근거 자체는 일단은
프랑스의 그 중심부 자체를 상당히 잘 지역적, 지리적 연구감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네. 그리고 언제 무슨 행사가 있다, 또 그 미국의 그 락 밴드가 온다라고 하는 로컬 정보를 다 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프랑스의 상당 부분 정통한 식견이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른바 론 울프라고 얘기하는. 다만 이제 그 프랑스 내에서 조금 배제가 되거나, 즉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주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언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G20를 앞두고 지금 시리아 내전 등에 있어서의 그 캘리프, 즉 IS의 그 여러 가지 입지에 있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네. 이 같은 상징성이 분명히 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과연 작전이 150명의 사망자가 일단 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실패한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들 실패한 입장에서는 작전이요. 어느 정도가 사상했어야 성공을 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인질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종료가 빨리 안 되고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주의 주장, 그다음에 무엇을 갖고 와라, 아니면 무엇을 해라라고 예. 하는 요구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현재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프랑스 그 대테러 진압부대 입장에서는 이미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중간에 협상을 연결시킬 그 타이밍과 계제를 상당히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력 진압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사상자를 내지 않는 것이 그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그 대테러에 의해서 대응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이런 그렇습니다. 사건이 프랑스 내에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프랑스 내부에서도 좀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이제 징조가 사실은 이제 이미 그 시기를 전후해서 현재까지 계속 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테러에 대한 위험성. 더군다나 그 미국이 주도하는 IS 전쟁 자체를 소위 말해서 IS의 그 십자군 전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61개국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한국도 네. 미국이 주도하는 IS 십자군 동맹 전쟁에 끼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반식미 정서 그리고 그 테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종교적 우월성 이것이 이제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1월달에 발생했던 그야말로 그 언론사 앞에서 그 살해 사건도 네. 17명을 테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프랑스에서도 뭐 대테러 부대를 재정비를 했지만 네. 뭐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 150명의 뭐 사망자를 낸 것은 상당히 그 겉에 무력적인 테러에 관한 정보이 있었지만 예. 과연 어떠한 주의 주장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세세한 정보에 있어서의 그 분석은 미흡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네. 네. 총격범이 이제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라고 외쳤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테러 분자들이 테러를 자행하고 나서 우리들이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테러의 일정한 목적 달성 이후에 이것은 우리 단체의 그 작품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그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예, 네. 이번에는 그와 같이 이제 등장하는 테러 단체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하디스트 그 트위터에서 캘리프의 공격을 프랑스가 받기 시작했다. 이게 상당히 그 이제 총괄적인 뭐 얘기가 그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원래 목적했던 그 메시지 자체가 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총체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트위터에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잠정 추정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테러 집단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네. 참 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동 테러 분자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곳에서도 세세하게 분류가 돼 있을 텐데 지하디스트가 그렇게 트위터에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디스트 쪽의 소행인 건지 아니면 그 비슷한 세력이 이런 사건을 보고 나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얹혀간다. 네.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 근거 자체는 그 테러리즘의 그 형태가 상당히 그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네네. 과거 같으면은 그야말로 조직이 있고 조직 차트상에 그야말로 이제 하부 조직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뉴 테러리즘의 형태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넷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바꿔 얘기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그 만나서 필요한 경우 그 연결을 하고 또 그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일정한 뭐 채팅룸 등에서 얼굴을 몰라도 주의 주장이 이제 맞고 시기와 장소가 맞게 되면 언제든지 그 연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른바 그 뉴 테러리즘의 그 특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체적인 실행 집단이 아닌 이른바 뭐 일정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교류를 했던 그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그 작품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입장으로 프랑스가 캘리프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 선언적 정도의 원론적 정도의 의미에서만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프랑스 지역에서 저희가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그 자료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교수님, 이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획된 테러 사건이라고 좀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걸 노렸다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테러의 효과를 가장 증폭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 네네. 그것이 이제 그 가능한 한 다수의 그 인명에 대한 피해를 내고 더군다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징성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마 그 프랑스의 그 중심지 예. 또 그 지난번에 발생했던 테러 장소와 불과 300m 떨어지지 않은 곳을 이제 택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금요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 이제 운집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이와 같이 그 유사한 형태가 몇 달 전에 호주에서도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 인질극이 있었죠. 예, 네. 인질극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호주 그 다운타운에서 호주의 중심 레스토랑을 사실은 이제 인질로 잡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서 이슬람의 그 2세, 3세가 이른바 그 IS를 추종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네. 즉 그것도 이제 뭐 자생 테러에 의한 소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문화에 이제 그 능숙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한 곳이 아니고 그 7곳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테러에 의한 공포감 또 IS에 의한 결집력 등을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상당히 그 치밀한 계획이 노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러 발생 지역이랑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으로 있을 또 큰 행사가 내일 또 G20 정상회의가 터키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또 10월에 이제 터키에서 최대의 테러 사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이런 테러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저희가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치밀한 나름대로의 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장소가 아니고 7장소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 징조는 이제 뭐 충분하다. 따라서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 자체도 예정된 그 G20에 참석하는 것을 뭐 취소한 것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요. 네. 또 터키라고 하는 그 국가 자체가 사실은 그 중간에 이제 시리아와의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끼어서 입장이 상당히 그 갈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G20를 하나의 그 타겟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마 그 터키 관련 그 정보 당국에서 과연 이번 테러 세력의 그 배후는 이제 무엇이고 정말 주의 주장은 무엇인가에 관한 그 정보 분석이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테러 단체의 참 목적이 궁금한데 어쨌든 자행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그 테러는 조금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셨었는데 자살 폭탄 테러라고 한다면 좀 더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화력이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하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그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단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극장이라고 그 하는 곳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주말이나 다른 때에도 다중에 운집하는 곳에 못 가게 됩니다. 즉 테러, 공포를 통해서 일정한 행동 양식을 이제 바뀌게 하는 이 목적이 분명히 깔려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정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반식민지에 대한 어쨌든 부당성에 대한 주의 주장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뭐 이를해서는 이른바 그 미국 중심의 뭐 자본주의 패권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들 뭐 나름대로의 그 주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그 IS의 그 입장에서는 IS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를 전 그 세계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즉 국가로서의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그리고 지금 미국 주도의 IS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고 거기서 동참하는 나라들도 언제든지 끔찍한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60한 나라의 리스트까지 그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참수라든가 심지어 그 일본의 그 기자, 언론인들도 뭐 참수와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배포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이것의 그 정당성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뭐 주의 주장도 함께 그 있는 것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기와 장소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치밀했고 프랑스의 아주 임팩트 있는 위협성을 주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불과 그 뭐 1km 남짓 되는 곳에 프랑스의 그 국가 원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IS의 뭐 존재감은 분명히 그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는 일단은 그건 추상적인 의미에서 캘리프의 공격이 바로 프랑스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그 상징적 메시지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일단은 추정됩니다. 네. 네. 이게 예. 이 프랑스 파리에서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총격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 현재 이제 인질극은 모두 진압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테러가 또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일단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예. 현지 언론에서는 추가적인 그 테러 징후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가장 그 인명 피해가 컸던 곳이었죠. 바티클랑 극장에서 인명피해가 한 100여 명 정도가 났는데, 그 테러가 진압이 된 이후에 올랑드 대통령도 TV 연설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공연장의 무장 괴한들을 모두 사살했고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숨졌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을 주도한 범인들은 모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네. 이후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그 인명피해 상황이라든지 폭탄 테러라든지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을 좀 정리해봐야겠죠.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고, 자, 임광빈 기자, 들어온 피해 상황부터 시작해서 사건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사건이 발생한 게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13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그 참 그렇네요. 말이 네. 거기에 참 맞아드는 것 같아서 더 예. 안타까운데요. 금요일 밤 현지 시간으로 한 10시 정도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났던 바타클랑 그 공연장에서는 미국의 그 락밴드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테러범들이 조용히 공연장 뒤쪽으로 들어와서 무차별 총격을 난사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공연을 바라보고 있는 관중 등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요. 현재까지 앞서 이상무 한인 회장 말씀으로는 네네. 한 7, 80여 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네. 저희가 프랑스 특파원이 현지에서 또 파악하기로는 약 100여 명까지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후로 동시다발적이죠. 시간적으로 언제가 먼저였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바타클란 근처에 있어서 67곳에서 폭음이 들렸고 술집이라든지 음식점 등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근처에 있는 그 축구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친선 경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올랑드 대통령도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2명의 자살폭탄 테러범이 폭탄을 터뜨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한 150명 정도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인명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자, 하고 지역별로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예. 지금 보시면 그 바타클란 공연장이 저 밑에 있는 쪽이고요. 네네. 저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약 100여 명 정도의 네네.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 일대에 있는 술집이라든지 식당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두세 차례 폭음이 한꺼번에 막 들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폭음도 들렸고요. 그래서 두세 곳에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한 곳에서 두세 차례 폭탄이 터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도 지금 6곳이다, 7곳이다 약간 수치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거리가 떨어진 프랑스 경기장이죠. 축구 경기장에서 2건 이상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고요. 네네. 당시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전반전 경기가 진행 중일 때
폭음이 밖에서 들려왔었고 하프타임 시간에는 그 축구장 위로 헬기가 한 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후반전 하프타임이 진행되고 끝나고 후반전 경기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경기가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된 겁니다. 거죠? 그 예. 관중들에게 밖으로 대피를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그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오늘 그 친선 경기에 앞두고요, 독일 축구 대표팀이 이제 현지에 이제 숙소를 마련했는데 네. 그 숙소에 폭탄 테러 위협 전화가 걸려 왔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 축구 대표팀이 피신을 했고요. 관련해서 그 모든 숙박객들도 같은 숙소에 머물고 있던 숙박객들도 모두 대피를 한 상황에서 한 차례 그 수색을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이겠지만요. 폭탄을 터뜨린 테러범들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부 당국의 대응을 보기 위해서 먼저 그 폭발물 설치했다라고 예고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숙소와 경기장과의 거리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진 않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당시에 그 당국자들의 조치에 따라서 대표팀들이 대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축구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예. 올랑드 대통령까지 현장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경기장 주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2건 이상의 자살폭탄 테러가 터진 거고요. 네. 경기 중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통령이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네.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그 이상구 한인 회장하고도 연결을 했다시피 한인 피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지금 조태열 차관이 그 발표를 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도 좀 그나마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그 현직 아까 한인 회장 말씀에 따르면 그 설마 이곳 그러니까 공연장 바타클란 공연장 극장에서 이게 그 테러가 발생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무방비 상태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테러 케이스, 테러의 상황이 그런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한 것, 이거는 어떤 테러의 형태도 진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테러의 그 수단 방법이 사실은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살부터 뭐 시작이 되었다가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그 항공기 납치 형태로 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고 다중이 그 모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급조 폭발물도 제조를 해서 예.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사실은 네. 우리식으로 보면 압력 솥밥을 개조해서 그 안에 이제 너트와 볼트, 철사 등을 놓고서 폭발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 발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생활 속의 편리한 수단이 언제든지 테러의 그 폭발 물질로 진화 발전한 것도 뉴 테러리즘의 한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어쨌든 그 사살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뭐 수명에 이르렀는데 저와 같이 7장소를 동시에 테러를 했다고 한다면 저것에 참석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은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프랑스 수사 당국에서 과연 몇 명이 이제 가담을 한 것인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그 최신 뉴스 외국 리포트를 봤더니 네네. 총기 난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준비해 왔던 폭탄을 그 극장에 있던 그 시민들에게 더 던졌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수류탄을 있습니다. 던진 것으로 좀 뭐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이 이제 급조 폭발물인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이제 수류탄인지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프랑스 그 국경 밖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새로 들었다라기보다는 프랑스에서 계속 그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서 동시 시간 인접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테러이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한 안전지대일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번에 또 오늘도 좀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이런 대규모의 인원들이 모이는 사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그 테러의 청정 지역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에 의한 뭐 테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수백 건 이상, 수천 건이 있었지만 과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슬람 IS의 극단적인 세력에 심취해서 과연 우리의 다중 시설 또는 여러 가지 중요 시설을 폭파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 자체는 최근에 발생했던 그 김군이 그 존이라고 하는 지하디스트 IS에 그 설파돼서 설득을 당해서 사실은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정보 공동체에 의하면 그 사람 말고도 두세 명이 사실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그 리포트 대사를 결국은 이제 공격했던 김기종의 사건도 뭐 테러리스트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우리의 그 체류한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다중 시설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제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등의 문제를 IS 주의 주장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IS에 의한 주의 주장은 과거처럼 무슨 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몇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심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과 그야말로 군사적 그 혈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S 십자군 전쟁에 한국도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 미군 시설이 그 분명히 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결코 IS 등의 테러의 공격의 표적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운 곳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체계적인 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인명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써야 할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테러의 공격 방법에 따라서 사실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와 같이 급조 폭발물을 이용할 때 하고 또 생화학전 예를 들면 탄저균이라든가 기타 이제 세균 등을 통해서 할 때하고 사실은 그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이와 같은 테러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현재 완비가 돼 있느냐, 아니면 이 테러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정부 기관별로 너무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꼭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그 테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국가 위기적 차원에서는 테러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복구, 그다음에 회복, 그다음에 검거 이와 같은 순서로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그 보통입니다. 따라서 가장 그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공격한 수단에 따라서 이제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생화학적 같은 화학과 세균과 관련돼서는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 그다음에 병원 등에서 빨리 그 진원지와 그다음에 이것을 그 디탁시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화재라든가 또는 요즘에는 이것이 사이버의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방송사라든가 또는 그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이라든가 이것의 사이버 해킹 공격을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리적인 테러 공격뿐만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점검 이것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대비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웅혁 교수와 임광빈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이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